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동영상이라든지 오디오를 녹화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동영상이나 아니면 오디오를 녹화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미디어 레코더라고 하는 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미디어 레코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보고요. 실제 이제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녹화를 하는지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요, 이해하셔야 될 거는 미디어 레코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떠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레코더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실제 녹화를 할 때 코드상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녹화 방법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녹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파일에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뭐 내가 녹음을 했으면 녹음 데이터가 쌓일 거고요. 만약에 내가 영상을 처리했으면 영상 데이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엠팩 같은 데이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녹화한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디어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추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갖다가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녹음을 해놓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뭐 여러분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서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갤러리에 떠야 되잖아요. 근데 갤러리에 그 목록이 안 뜨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미디어 스토어에 추가가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후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가 된 영상을 갖다가 단말에서 후처리하는 방법, 이것들을 갖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디어 레코더 클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에서 음성이나 동영상을 녹화할 때는요, 이 레코딩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미디어 레코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할 때 음성 같은 경우는 뭐를 이용해서 녹화하냐면 마이크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뭐를 이용하냐면 카메라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하는 거는 마이크, 그 다음 녹화하는 거는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녹음 또는 녹화가 된 영상들은 일반적으로 SD카드, 익스터널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나 클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SD카드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SD카드에 이렇게 저장을 완료하고 나면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디어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다가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미디어 스토어에 추가를 해주지 않게 되면 다른 앱들이 그 영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컨텐츠 리졸버에 인서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추가해주고 나서요, 그걸 갖다가 그냥 뭐 끝이 아니고요. 제가 추가되면 그걸 갖다가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인텐트를 만들어서 별도로 샌드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브로드캐스팅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디어 레코더를 써가지고 녹음을 할 거잖아요. 녹음을 하려면 여기는 레코드 오디오라고 하는 이 퍼미션을 유즈 퍼미션으로 정의를 해주셔야지만 레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이제 쓰는 경우에는요, 안드로이드 퍼미션.점 카메라라고 하는 퍼미션을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또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는 유즈 피처 해가지고요,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카메라라고 하는 피처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일 때는요, 카메라 퍼미션도 주셔야 되고요, 유즈 피처 해가지고 카메라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유즈 피처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즈 피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러한 퍼미션, 이러한 하드웨어 기능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즈 피처에 정의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마켓에 여러분들이 유즈 피처 정의해놓고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려놓으면 카메라가 없는 단말에는요, 유즈 피처에 카메라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뭐 required true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가 없는 단말에는 여러분 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앱을 갖다 강제로 설치할 수도 있겠죠. 강제로 설치하면 유즈 피처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카메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실행할 수 없다고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처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유즈 피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쓸 때는요, 유즈 피처 해가지고 하드웨어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통 요즘에는 오토포커스가 대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카메라 오토포커스라고 하는 것까지도 유즈 피처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로케이션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 액세스 파일 로케이션 이런 퍼미션들을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플레이 할 때는요, 영상을 갖다가 내가 플레이 하다가 중간에 뭘 할 수 있었어요? 퍼즈라고 해서 일시 정지를 할 수 있었죠. 그랬다가 다시 내가 플레이 이런 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녹화는요, 내가 녹화를 하다가 퍼즈 그러다가 다시 스타트 이런 로직이 안 통해요. 녹화를 하면 녹화한 끝까지 쭉 녹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스탑인 겁니다. 간혹 중간에 퍼즈 기능이 있는 녹화 앱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이제 하나 녹화하고요. 뒤에 또 하나 녹화하고요. 두 개를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이런 처리들을 해주는 앱인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녹화 기능에서 중간에 퍼즈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녹화 말고 이제 그냥 녹음이라는 걸 할 때, 즉 소리를 갖다가 내가 녹음만 한다고 하면요, 그때는 오디오 레코드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오디오 레코드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갖다가 그냥 날로 음성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음원 파일을 만들어진 걸 뭐라고 하냐면 PCM이라고 하거든요. PCM 데이터를 갖다 바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 레코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오디오 레코드로 추출한 PCM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처리할 때 오디오 레코드라는 걸 가지고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오디오 레코드를 잘 쓰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레코더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이나 이런 것들 녹음할 때 쓰는 미디어 레코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근데 이 기능들을 알아보기 전에요, 여러분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할 때, 미디어 플레이어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미디어 플레이어가 뭐를 갖는다? 상태를 갖고 있었죠. 상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능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떤 메소드로 추라면 상태가 변경됐었죠. 이게 이제 뭐냐면 미디어 플레이 상태 천이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기능을 구현하도록 그렇게 미디어 플레이 썼었잖아요. 미디어 레코더도 똑같습니다. 미디어 레코더도요, 모든 기능을 아무 때나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특정한 상태가 됐을 때만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레코더도 똑같이 상태 천이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이 상태 천이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녹화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미디어 플레이어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냐면 단방향으로밖에 지원을 안 해요. 단방향으로밖에. 얘는. 자, 여러분들이 미디어 레코드를 맨 처음에 생성하면요, 이니셜이라고 하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미디어 레코드에 제일 처음 설정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음성은 마이크를 통해서 녹화하겠어. 또는 나는 동영상은 카메라를 통해서 녹화하겠어. 그래서 인풋이 뭐다? 인풋이 뭐다? 라고 하는 걸 설정해줘요. 그래서 set audio source, set video source 해가지고 인풋이 뭔지를 이렇게 설정해주는 걸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initialized, 인풋이 설정됐으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동영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미디어 레코더가. 그래서 initialized라고 하는 상태가 됐어요. initialized라는 상태가 된 요 initialized 상태에서요, 이제 set output format 이라는 거를 정의해줘요. set output format은 뭐냐면 여기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막 처리를 해서 어떤 포맷, 뭐 포맷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MPEG, MPG 뭐 이런 거로 내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출력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output format, 인풋으로 어떻게 들어오면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아웃풋 포맷을 딱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내가 어떻게 처리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지까지 결정이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데이터 소스 configured라고 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데이터 소스 configured라고 하는 상태에서는요, 이제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냐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인코더를 뭘 쓸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아웃풋을 갖다가 어디 저장할 거야. 그래서 동영상을 사용한다 그러면 동영상에 width height 크기는 얼마로 만들 거야.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는 얼마로 할 거야. 그 다음에 프리뷰 디스플레이 프리뷰 화면은 어디다 보여줄 거예요. 이제 서피스를 여기다 설정하면 되는데요. 프리뷰 디스플레이에서 서피스 설정하면 여기다가 동영상 레코딩 할 때 프리뷰로 보여줄 화면은 여기다 보여줘 라고 해서 프리뷰를 설정하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일 크기는 맥스 얼마만큼 해. 그 다음에 녹음되는 거에 시간은 맥스 얼마로 해. 뭐 이런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설정하고 나서요. 이제 녹음을 하려면 자, 우리가 플레이할 때도 뭘 했었죠? 프리페어라는 걸 해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준비를 했잖아요. 녹음도 똑같습니다. 녹음을 하기 위해서 프리페어라는 함수로 줄여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프리페어드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요. 이 프리페어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 이제 녹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화가 다 완료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스탑이라는 걸 호출해가지고 녹화를 완료하는 겁니다. 미디어 레코더는요, 이렇게 가는 건 있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오는 게 없어요.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요. 미디어 레코더라는 걸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set audio source, 그 다음에 output format 해가지고 마이크에서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3GPP라고 하는 이런 포맷으로 내가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코더로 뭐 설정할 이걸 쓸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 파일 즉 여기다가 데이터는 저장을 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리페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녹화를 할 수 있죠. 스타트해서 레코딩을 시작했고요. 레코딩이 다 끝나면 스탑 이렇게 호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레코더를 다 썼어요. 그러면 초기화할 때는 뭐 하냐면 리셋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리셋. 그러면 이제 뭐냐면 레코더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리셋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레코더를 내가 다 썼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반납해야 되죠. 자원을. 미디어 플레이어도 반납을 했었죠. 반납하지 않으면 자원을 계속 내가 점유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반납하기 위한 함수가 뭐냐면 여기는 릴리즈 해가지고 자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디어 레코더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미디어 레코더에 있는 함수들 이제 좀 쭉 정리해가지고 놓은 표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디오 소스, 비디오 소스 설정할 수 있고요. 아웃풋 포맷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오디오를 가지고 아웃풋으로 보낼 때 사용할 인코더들을 어떤 걸 쓰겠다라고 하는 인코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컨피그 할 수 있는 것들, 뭐 여기 오디오 채널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인코딩의 비트레이트, 그 다음에 뭐 샘플 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카메라를 설정하는 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카메라를 설정하는 거는 카메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셋 카메라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캡처 레이트, 셋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동영상 촬영할 때 동영상의 위치, 위도, 경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리엔테이션 힌트라고 해가지고요. 동영상을 갖다 내가 촬영하는데 이렇게 가로 세로가 이렇게 돼 있는 영상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영상인지 이렇게 돼 있는 영상인지 이것들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set orientation hint예요. set orientation hint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프리뷰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코더에 대한 비트레이트,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그 다음 비디오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set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set 프로파일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미리 정의해 놓은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그래서 set profile이라고 하는 걸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set profile이라고 하는 걸 여기부터 이렇게 되겠네요. set profile이라고 하는 걸 해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값을 미디어 레코더에다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뭐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동영상을 갖다 내가 찍을 건데요. 낮은 해상도로 동영상을 찍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찍어서 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설정하는 걸 set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을 할 수 있어요. set max duration, set max file size 해가지고 레코딩 되는 크기를 갖다 이렇게 제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파일 해가지고 저장되는 위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epare, start, stop, reset, release 이렇게 레코딩을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에러 리스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x amplitud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소리가 이렇게가 녹음되면 이런 이제 파형을 그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맥스 앰플리튜드 하면 딱 여기서 불러오면 요 맥스 값이 불러와져요. 그 다음에 다시 맥스 앰플리튜드 하면 여기서 맥스 값이 불러와요. 여기서 또 이제 그 다음 구간에서 호출하면 이렇게. 그래서 바로 전에 내가 맥스 앰플리튜드로 호출한 구간부터 그 다음까지 내가 다시 현재 호출하는 데까지 사이에서 가장 맥스 값을 넘겨주는 거죠. 이제 파형을 분석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음을 하면서 녹음되는 데이터를 바로 분석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여기는 맥스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뭐 이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레코드는 이러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녹화하는 거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드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를 할 거니까요. 동영상을 녹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레코드 오디오 퍼미션이 있어야 되죠. 카메라를 쓸 거니까 카메라 퍼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녹화된 데이터는 SD카드에 쓸 거예요. SD카드에 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External Storage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요. 여기는 Find Location 해가지고 로케이션을 얻기 위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 아직 로케이션 안 배웠으니까 로케이션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카메라 퍼미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즈 피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와 오토포커스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퍼미션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액티비티의 방향을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방향을 뭐로 할 거냐면 랜드스케이프로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액티비티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포트레이트라고 하고요. 액티비티가 이렇게 나오면 랜드스케이프라고 하죠. 근데 액티비티를 녹화하는 이제 카메라를 사용해서 녹화를 할 건데요.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 액티비티의 오리엔테이션을 뭐로 바꿀 거냐면 랜드스케이프로 할 거예요. 뒤에 가서 알아볼 건데요.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카메라의 방향과 화면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화면의 방향은 디폴트로 이렇게 포트레이트로 돼 있어요. 근데 카메라의 디폴트 방향은 뭐로 돼 있냐면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레이트로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가 90도 회전돼서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디폴트로 이렇게 90도 회전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앱이 뜨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카메라의 방향과 화면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카메라 방향을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뒤에 카메라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녹화할 때는 랜드스케이프로 이렇게 하겠다.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화 영상을 갖다가 이제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데요. 녹화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 서피스 뷰를 쓸 겁니다. 서피스 뷰는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서피스 뷰를 이렇게 배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버튼을 배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찍고 나면 그 동영상의 썸네일을 보여주기 위한 갤러리를 하나 화면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서피스를 쓰니까요. 서피스 콜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드 콜백 해서 서피스 생성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자, 레코딩을 시작하면 이제 스타트 레코딩이라는 걸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레코딩이라고 하는 얘를 호출하면 레코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레코딩을 이제 앞으로 레코딩 한다라고 플래그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레코더를 이렇게 생성했어요. 미디어 레코더 생성한 다음에 오디오 소스하고 비디오 소스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프로파일을 쓰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 프로파일을 얻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셋 프로파일을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퀄리티 로우, 지금 낮은 퀄리티에 뭐 이렇게 퀄리티 로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20에 240짜리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예. 320, 240짜리 작은 이미지. 이거 이제 장시간에 영상을 녹화하려면 이렇게 작은 이미지로 만들어야지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이즈를 굉장히 큰 거로 녹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파일이 사이즈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녹화하다가 다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낮은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프로필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처음 해줘야 될 게 아웃풋 포맷부터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웃풋 포맷. 그래서 아웃풋 포맷은 MPEG-4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는 이런 걸 쓰겠다. 그 다음에 비디오 사이즈는 이거로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 듀레이션. 자, 이건 초니까요. 10초. 녹화 10초만 하겠다. 맥스. 파일 사이즈 20메가까지만 하겠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만들어야 돼요. 위치. 그래서 파일 저장될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set out 파일 해가지고 이 위치에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뷰가 서피스 뷰가에서 서피스 홀더를 통해서 서피스가 만들어졌으면 걔를 어떻게 할 거냐면 레코더에 set 프리뷰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서피스 홀더에 get 서피스 해가지고 이 서피스에다가 프리뷰 화면을 보여줘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설정할 거 다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프리페어 해가지고 녹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해가지고 녹화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열심히 찍었고요. 동영상을 다 찍고 사용자가 이제 멈추기 위해 스탑 버튼을 눌렀어요. 스탑 버튼을. 자, 스탑 버튼을 누르면 이제 레코드를 스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코더에 스탑. 멈췄고요. 이제 레코더 더 이상 안 쓸 거니까요. 레코더는 릴리즈 해서 날리면 돼요. 이제 레코더는 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녹화된 데이터는 어디 저장될까요? 이렇게 되면 녹화된 데이터는 앞에 어떻게 설정했냐면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파일이 녹화된 파일이 되는 거죠. 녹화된 파일. 그래서 녹화된 파일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add to media store 해가지고요. 미디어 스토어에 추가할 거예요. 미디어 스토어에 추가할 겁니다. 자, 미디어 스토어에 추가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내가 동영상으로부터 썸네일을 추출해 볼게요. 썸네일.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 갤러리에다가 보여주도록 할게요. 썸네일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썸네일 유틸스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썸네일 유틸스라고 하는 클래스에서요. 크리에이트 비디오 썸네일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동영상 파일에 패스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썸네일의 종류. 썸네일의 종류는 미니 카인드가 있고요. 마이크로 카인드가 있어요. 미니 카인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드나 이런 데 보면 이미지가 좀 크게 나오죠? 얘가 미니 카인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작게 이미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작게 나오잖아요. 얘는 마이크로 카인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의 이미지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그 해당하는 동영상으로부터 썸네일을 추출해가지고 그 썸네일을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살펴보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Add to Media Store라는 걸 안 살펴봤죠. Add to Media Store는 이제 미디어 스토어에다가 만든 동영상을 추가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자, 미디어 스토어에 추가할 때 이제 추가하니까 뭘 쓸 거냐면 인서트를 쓸 거예요. 인서트. 내가 읽어올 땐 쿼리를 썼잖아요. 추가할 땐 인서트를 쓸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알아봤었죠? 그때 뭐 썼죠? 컨텐츠 밸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인서트 했었잖아요. 그랑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밸류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컨텐츠 밸류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동영상의 타이틀은 뭐다. 그 다음에 동영상의 디스크립션, 설명은 뭐다. 그 다음에 동영상의 데이터. 데이터는 뭐냐면 파일 패스. 동영상이 있는 위치, 즉 파일 패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의 마임 타입. 마임 타입은 엠팩이니까 비디오 엠팩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 추가된 시간, 미디어 스토어에 추가된 시간이에요. 근데 이 미디어 스토어에 추가된 시간은 커런트 밀리세컨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요.
이 밀리세컨드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된 시간은 뭘 치냐면 초를 써요. 초. 그래서 나누기 1000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 밸류를 만들고요. 이 컨텐츠 밸류 이용해서요. 컨텐츠 리졸버에 인서트 한 다음에 이제 비디오에 추가할 거니까요. 미디어 스토어에 비디오에 미디어의 익스터널 컨텐츠 URI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밸류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미디어 스토어에 추가되고요. 추가된 URI가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이 추가된 URI 넘겨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런 것들이 추가되면 추가된 거를 알려줘 라고 해서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영상 같은 거 읽을 때, 목록을 읽을 때 매번 미디어 스토어에서 읽어와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오면 파일에 자기가 캐시하고 있어요, 메모리에. 그렇다가 캐시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형태로 코딩을 보통 해놓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은 이렇게 추가되면 추가된 걸 알려주지 않으면 캐싱이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됐을 때 추가됐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추가됐다는 걸 알려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샌드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자 미디어 스캐너 스캔 파일 얘가 추가됐어 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추가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화면에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어 스토어에 추가되는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서피스가 생성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뭐 이런 코드들이고요. 자, 이제 미디어 레코더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동영상을 녹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는요, 미디어 레코더라는 걸 사용하고요, 미디어 레코더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미디어 플레이어처럼 이제 뭘 가져요? 상태를 갖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레코더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퍼미션이 필요하냐면 레코드 오디오라고 하는 퍼미션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녹화 동영상을 찍으려면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카메라면 카메라라고 하는 퍼미션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언해주고 녹음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미디어 레코더를 이용해서 녹화를 할 때는요. 먼저 미디어 레코더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오디오 소스하고 비디오 소스를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포맷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라든지 아웃풋 파일이라든지 프리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선언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페어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로 호출해 가지고 녹음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녹음이 완료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컨텐트 리졸버를 이용해 가지고요. 미디어 스토어에다가 녹음이 완료된 파일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상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